저는 모니터랩 상품기획팀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5분 한 30분 동안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으로서 아이온 클라우드 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가 뭐 아이온 클라우드 소개라고 말했지만 뭐 엔진이 어떻다, 아키텍처 구성이 어떻다 이렇게 어렵게 절대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뭐 IT에 일반적인 지식만 있으면은 뭐 아이온 클라우드가 이런 거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세션 발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로 트러스트죠. 이제 이 제로 트러스트라는 단어 너무 많이 들으셔서 개념도 익숙하실 거예요. 뭐 더 이제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느껴지시기도 할 거고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곳에서 제로 트러스트 관련 세션 발표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이 이아스프 자료를 준비하다가 지금까지 도대체 몇 번의 제로 트러스트 관련 웨비나나 세션 발표가 있었을까? 도대체 몇 번이나 뭐 새로운 무언가처럼 Never Trust, Always Verify를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무언가처럼 등장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의 업무의 영원한 빛과 소금이죠. 미국에서 매해 정보 보안 관련 전시회는 대략 몇 건 정도나 될까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보통 트러스트 관련 발표나 세미나는 뭐 자사 행사 또는 뭐 정보 보안 관련 컨퍼런스에서 열리죠.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미국으로 한정지어서 물어봤는데, 물어보니 미국에서만 대략 4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로 트러스트가 처음 등장한 게 2009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회 뭐 제로 트러스트 관련 세션을 3번씩만 발표를 해도 거의 1800회네요. 뭐 제로 트러스트가 처음 출발한 미국에서는 뭐 수천 수백 개의 웹이나 뭐 보고서, 강연, 논문들이 쏟아졌을 것이고, 또 이 제로 트러스트가 뭐 연방 정부나 대기업 중심으로 채택이 됐잖아요. 뭐 관련된 웨비나 수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쏟아졌겠죠.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희 모니터랩뿐만 아니라 뭐 제로 트러스트 관련 세션 포함이 된 뭐 전시회는 수십 번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뭐 망분리 규제 완화 이슈로 인해서 오프라인, 온라인 하면 뭐 수백 개, 수천 개 거뜬하죠.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는데, 그렇다면 미국에서만 제로 트러스트 기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더들은 몇 개나 될까요? 뭐 대략 평균적으로 100곳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뭐 물론 정확하지 않겠지만 뭐 100개 정도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벤더들이 매해 5개의 제로 트러스트 관련 세션을 가진다 가정하면 뭐 2019년 코로나 이후라고 해도 뭐 2,500개 정도 됩니다. 컨퍼런스 세션 발표를 합치면 뭐 수천만 번, 수천 번, 뭐 만 번에 가까운 뭐 제로 트러스트 세미나가 있었던 건데, 결국에선 이러한 세션 발표, 뭐 저도 포함해서요, 뭐 수년 동안 뭐 수천 번 넘게 뭐 제로 트러스트는 더 이상 성과 해적 뭐 전략이 통하지 않는 현대 위협 환경에서 모든 액세스를 의심한다, 뭐 검증한다, 최소 권한만을 부여한다, 뭐 조직의 보안 경계가 뭐 블라블라, 뭐 이 철학적 접근, 이런 진부한 표현을 수천 번 넘게, 뭐 만 번 가까이 설명해왔다라고 보는 거죠. 심지어 지금 15년이 지난 2014년에도요. 그러면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은 이 제로 트러스트가 정말로 이 새로운 보안 모델이자 뭐 망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가트너에서만큼은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그래프인데요. 뭐 IT 분야에서 신기술이 도입되게 되면 그 기술들이 발전해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5가지로 시간 순으로 나눠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뭐 기술의 기대치 그리고 성숙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우측 먼저 네모 박스 보실게요. GTNA라는 서비스 있죠. 뭐 Slope of Alignment 단계에 있는데, 이 말인즉슨 이 GTNA라는 서비스가 안정성과 효과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다. 이 서비스가 이미 많은 대기업에서 사용 중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자료가 글로벌 트렌드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뭐 이제 한국의 기술 트렌드와는 약간 시기상의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 뭐 이 GTN이라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도입 여부 검토를 따지는 단계는 지났다.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상황의 반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왼쪽 박스 하나 더 있죠. 뭐 제로 트러스트 스트래티지, 뭐 제로 트러스트 전략, SSE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로 트러스트 전략은 제가 말씀드린 GTNA라는 조금 달라요. 좀 더 포괄적입니다. 뭐 데이터 보호나 웹, 사스 애플리케이션으로 향하는 모든 트래픽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앞선 발표에서도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뭐 적용되는 서비스의 풀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뭐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 말인즉슨 여기 보시는 SSE 관련 제로 트러스트 프레임워크가 현재도 많은 관심 받고 있고요. 뭐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중요한 시점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 겁독 필요성을 활발하게 논의해야 되는 단계, peak of inflated expectation 단계에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유로 제가 앞선 페이지에서 제로 트러스트가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새로운 보안 도약이 아닐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규제 완화에 따라 필요해진 이런 제로 트러스트 관련 보안 요소들은 새로움의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충분히 어느 곳에서는 검토되었고 검증되었고 이미 쓰고 있어요. 지금이 이러한 서비스 도입하기 위한 한국에서는 최적의 시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의견이 아닌 공증된 가트너의 의견이죠. 그러면 어느 곳에서 보편화되어 있고 잘 쓰고 있는 이 서비스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나? 유독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면 GTNA 아닌가요? 하고 말씀드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방금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처럼 제로 트러스트 프레임워크 자체는 단순히 GTNA, 기업 내부 리소스에 대한 철저한 접근 권한에서 그치면 안 돼요. 절대 거기서 그쳐서 안 되고, 완전한 제로 트러스트 도입은 내부 기업 리소스에 대한 안전한 통신 연결뿐만 아니라 퍼블릭 인터넷으로 향하는 통신, 사스로 가는 거, 웹으로 가는 거, 이 모든 통신을 안전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저희 모니터랩에서 디자인하고 구현하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 이런 식입니다. 저희의 제로 트러스트는 내부와 외부를 절대 구분하지 않고 항상 검증하고 또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기본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로 향하는 보안도 제로 트러스트가 필요한데, 서비스 프로덕션 환경이라고 저희가 표현하죠. 저희가 일상이나 업무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들이 제공되어지는 환경이 아주 많아지고 있어요. 멀티 클라우드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화를 말하긴 하는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사용하는 트래픽 대부분이 내부로 가지 않아요. 인터넷으로 직접 가요. 기업의 물리적 보안 경계가 무너졌다, 넘어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다양한 곳에서 사용자가 다양한 곳으로 접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장표에 보고 계신 이런 변화가 기존의 내부 보안 방식을 바꿔야 하는, 재고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종합하자면은 기업 내부 리소스들이 하이퍼 스케일러에 호스팅이 되든 온 프리미스에서 호스팅이 되든 어떠한 경우에도 상관없이 공통된 보안과 통제, 내부와 외부를 가리지 않고 일관된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재차 말씀드리는, 오늘 너무 많이 들으셨죠. 금융권의 망분리 규제 완화나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발표 등으로 앞서 말씀드린 보안 서비스의 실질적인 도입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서 업무에서 클라우드나 생성형 AI 이런 거 쓸 수 있게 됐죠. 그 말인즉슨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 내부정보, 신용정보 이런 거 말고 여타 업무에서는 사스를 내부망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규제 완화가 정말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강조해서 발표를 하는데,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나 또 저희 보안 측면에서나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이 시스템이나 사스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여러분들 업무 영역에서 더 높은 유연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건데, 안타깝게도 보안 측면에서는 편리함이 더해지는 만큼 더 높은 컴플라이언스나 기준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해요. 업무의 편리함이 더해지는 만큼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꼭 그에 맞는 더 나은 보안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망분리 규제 완화 시대 혹은 포스트 망분리 시대라고 불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높은 보안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보안 전략, 누차 말씀드린 SSE Security Service Edge 플랫폼입니다. 현재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고 계신 SWG나 파이어월 같은 보안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망분리 규제 완화로 인해서 높아진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충족하기 위한 CASB, 또 RBI 등등등을 한데 모아서 한 곳에서 싱글 포인트로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랩에서 항상 소개하는 이 아이온 클라우드가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SSE 플랫폼입니다. 기존 모니터랩에서 제공하고 있던 웹 방화벽, CQ 웹 게이트웨이 같은 서비스를 클라우드 통해서 구독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이온 클라우드인데, 지금 보시는 이 두 가지 시큐어 인터넷 액세스, 시큐어 리모트 액세스가 망분리 규제 완화 시대에 꼭 필요하고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을 묶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가 저희 그 솔루션들을 나열한 거예요. SSE에 포함된 솔루션들인데, 좌측 6개 보시는 것들이 시큐어 인터넷 액세스에서 제공하는 솔루션들입니다. 외부 네트워크로 나가는 트래픽을 위한 보안이죠. 그리고 우측 GTNA, 아주 자주 들어보셨을
GTNA는 이제 Secure Remote Access라고 불리는 저희 플랫폼에서 내부 리소스 보안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이제 이런 솔루션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이런 솔루션들을 이용하려면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터널링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제공하는 방식이 전통적인 하드웨어 방식이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모든 트래픽이 일단 저희 아이온 클라우드 엣지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오른쪽 위에 있는 AI 커넥터, 에이전트 혹은 커넥터입니다. 이제 보안 정책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우측 이미지와 같은 AI 커넥터를 개개인 디바이스에 설치를 하셔야 돼요. 설치된 AI 커넥터를 통해 사용자가 로그인하고 사용자 트래픽이 아이온 클라우드 엣지로 보내지게 되고, 그리고 보안 컨트롤 구간에서 기업이 설정한 보안 정책을 적용받은 후에 웹이나 SaaS로 보내지게 되고, 아니면 기업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지게 되고, 혹은 차단되고, 이런 방식인 거죠. 여기 대부분 기존 SSL VPN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유사한 방식이죠. 기존에 사용하셨던 VPN과 유사한 방식인데, 방식이 동일하다고 구현하는 기능이 같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뒤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사용자나 디바이스의 콘텍스트를 기반으로 접근자를 굉장히 철저하게 제어하고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으로 기업 애플리케이션을 분리하고 이런 등등등의 기능이 기존 VPN과는 절대 다르고, 그냥 터널링을 위한 구현 방식만 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IPsec 터널링 방식인데요. 기존 기업 네트워크에 혹시 IPsec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면 거기다가 설치를 해서 그대로 사용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개개인의 디바이스에 AI 커넥터와 같은 타사 장치 설치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도 자사 장치에 서드 파티나 타사 소프트웨어 설치를 꺼리는 경우가 워낙 많기도 해서 그런 클라이언트 분들이나 혹은 이미 IPsec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기업 네트워크에 구축하고 계신 분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제로 트러스트 터널링을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솔루션이죠. GTNA입니다. 기업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자가 언제 어디든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인데, 제로 트러스트 하면 가장 맨 처음 떠올리는 게 바로 GTNA죠. 보안 서비스를 취급하시거나 충분히 다뤄봤을 분들이라면 익숙해진 솔루션인데, 아이온 클라우드에서는 이 GTNA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동작 프로세스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GTNA 역시 앞서 말씀드린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는데, 그때 사용자 인증이 첫 번째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제공하는 로컬 DB뿐만 아니라 옥타, 구해저 현 센트라 AD와 같은 IDP 제공자랑 연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양한 인증 프로토콜 등을 통해서 싱글 사인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를 설명드리자면 접속하려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또 이 접근 권한 레벨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용자 인증 스텝을 한 번 더 나아가게 되면 사용자가 아닌 사용자가 사용하는 장치, 디바이스를 검증하는 절차가 있는데, DPC, 디바이스 포스처 체크라는 단계입니다. 디바이스 포스처 체크, 말 그대로 디바이스의 상태 점검 확인, 건강 확인, 디바이스가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보안 눈높이에 충족을 하는지 확인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조건들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요. 설정한 디바이스 포스처 정책을 기반으로 이 사용자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차단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고, 다양한 조건들로 사용해서 정교하게 기업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 보안을 실현할 수 있게끔 구현해 놨습니다. 간단히 예로 들게요. 제 사용자가 나 에이전트 로그인했어. 나 이 기업 어플리케이션으로 가고 싶어. 나 로그인했으니까 적법하고 승인된 사용자지 하더라도, 만약 DPC 정책이 이 애플리케이션은 접근하려면은 너 파이어월 있어야 돼, 안티바이러스 있어야 돼, 특정한 파일도 있어야 돼, 프로세스도 있어야 돼. 근데 너는 이 중에 하나는 부합하지 않네, 전체 다 부합하지 않네, 응, 너 차단하고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는 거죠. 또 보안 컴플라이언스가 좀 엄격한 기업에서는 승인되지 않은 기기, 비인가 기기라고 부르는데, 이런 기기들을 가지고 내부 리소스에 접근하는 경우에 엄청 예민합니다. 보안에 굉장히 취약하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중요 애플리케이션마다 각기 다른 DPC 정책을 설정하면 좀비 PC나 비인가의 디바이스처럼
뭐 내부 리소스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잠재 위험 장치들의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저 투 앱 세그멘테이션 부분인데 흔히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부르는 항목이고 기업 애플리케이션마다 하나하나마다 각기 다른 접근 정책이나 방금 말씀드린 DPC 정책을 구현할 수 있고 뭐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구현한 기능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등록되어 있는 모든 기업 애플리케이션 하나하나가 최소한의 권한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애플리케이션마다 뭐 데이터 A, 데이터 B 이런 것마다 접근 정책도 달리할 수 있고요. 뭐 DPC 정책도 다르게 적용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좀 더 유연하게 동시에 보안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거죠. 뭐 기존의 VPN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를 퍼블릭 네트워크로 연결하게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직접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레터럴 무브먼트 같은 뭐 측면 이동 공격과 같은 뭐 전통적인 VPN이 갖고 있었던 보안 취약점을 해서 이제 안전하게 뭐 기업 애플리케이션이나 민감한 데이터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기능들이 저희 SRA, GTNA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더 기능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줄이고 혹시 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은 세션 발표 후에도 제가 앞에 있으니까 뭐 콘솔을 보여주세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하면은 뭐 따로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부 트래픽에 대한 보안을 말씀드렸다면 다음은 외부 트래픽, 외부 네트워크로 나가는 트래픽에 대한 보안을 하나하나씩 훑어볼게요. 처음은 잘 아시는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입니다. 현재도 모니터랩에서 피지컬이나 버추얼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 중인 AISWG랑 굉장히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여기 박스 쳐놨죠.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피지컬 어플라이언스나 버추얼 어플라이언스 경우는 이 장비가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뭐 HQ나 브랜치 오피스 내 사용자 보호를 한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어디에 있든 언제 어디서든 에이전트가 설치된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혹은 그런 네트워크 환경에 있으면 웹을 향해 나가는 모든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보안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AISWG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뭐 SWG라고 하면은 그 URL 필터링 아니야? 뭐 SSL 안보화 장비 아니야? 라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구현하고 있는 아이온 클라우드 SWG는 그 기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웹을 향해 나가는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완전한 보안을 담당한다고 자부하는 만큼 웹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세부적인 제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여기 콘솔 화면 보시면 뭐 특정 확장자로 재현해서 뭐 웹을 통해 업로드, 다운로드 되는 파일을 제어한다든가 뭐 웹 DLP죠. 뭐 HTTP, PII 다운로드, 뭐 Personal Identity Information이라고 하는 뭐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 식별번호가 포함된 이런 파일들도 제어할 수 있고요. 또 굉장히 많은 HTTP 관련 제어, 뭐 특정 헤더가 있냐, 페이로드 길이가 얼마나 되냐, 요청 쿼리 메소드 종류가 뭐냐,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을 활용해서 웹에 대한 세부적인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 카스비입니다. 사스 도입하시죠. 사스 애플리케이션 많이 사용하시면서 관심도 굉장히 늘어난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방금 말씀드린 SWG가 일반 웹에 대한 보안이라면 이 카스비는 이제 사스 애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기능은 가시성 그리고 기능 제어입니다. 기업에서 승인한 뭐 인간 사스 애플리케이션, 뭐 마이크로소프트 365나 구글 워크스페이스, 뭐 지라 이런 같은 사스 앱들에 대해서 가시성을 부여하고 세부적인 기능 제어를 제공합니다. 뭐 그리고도 뭐 승인된 사스가 아닌 뭐 흔히 섀도우 IT라고 부르는 비인가 사스에 대한 추적도 물론 가능하고요. 저희가 모니터랩에서 제공하고 있는 카스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인라인 모드입니다. 카스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불리는 적응형 접근 제어인데 뭐 쉽게 말하자면 사스 애플리케이션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없게끔 제어할 때 사용됩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기획팀이니까 뭐 기획팀은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업로드는 차단해 대신 파일 다운로드는 가능하게 해. 뭐 영업팀은 데이터 수정은 안 되게 해. 근데 삭제는 가능하게 해. 이런 것들 세부적인 기능을 제어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적응형 접근 제어라고 불러요. 이런 기능이 모두 인라인 모드에서 제공이 되고
현재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할 카스비에서는 총 8개의 대표적인 SaaS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제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SaaS 애플리케이션이 워낙 많죠. 지원 애플리케이션들을 지속해서 늘려갈 예정이고요. 뭐 이 카스비 역시도 에이전트 사용해서 제로 트러스트 터닝을 통해서 이제 제공되기 때문에 뭐 사용자 행동이나 위치, 디바이스의 상태 등 기반에서 이 카스비 접근 정책을 좀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뭐 그와 반면 API는 SaaS 내부에 사용자 활동을 보여줍니다. A라는 사람은 로그인했네, B라는 사람은 뭐 다운을 받았네, 이런 활동 말하는 건데, 뭐 직원들의 SaaS 애플리케이션 사용 패턴이나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수정 이력과 같은 모든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용자 활동 데이터, 메타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것이 이 API 모드입니다. 뭐 카스비 제공하는 업체들이 항상 말하죠. 뭐 SaaS에 대한 완전한 가시성 제공, 뭐 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SaaS 서비스들은 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상 보안의 책임이 클라우드 제공업자 그리고 저희 사용자 이렇게 두 개로 함께 분산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보안의 일부를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망분리 규제 완화로 인해 예상되는 취약점 등 대표적인 것이죠. 뭐 SaaS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가 내부 네트워크로 전파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이런 카스비 기능들이 망분리 규제 완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철저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뭐 Firewall as a Service NGDPI인데 뭐 많이들 알고 계시죠. 뭐 기존의 전통적인 방화벽을 서비스형, 뭐 구독형으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웹 브라우저를 통한 HTTP 트래픽뿐만 아니라 뭐 디바이스에 직접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뭐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나 슬랙,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뭐 디스코드 등등 흔히들 뭐 넷앱이라고 부르는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이라 불리는 요소들을,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 뒷단에 있는 프로토콜까지 함께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리스트가 여기는 조금 오타가 있는 네, 맞네요. 2,500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업데이트해서 모니터링 항목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ATP입니다. Advanced Threat Protection이라고 불리죠. 지능형 위협을 방어하는 서비스인데, 사용자가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면은 이제 아이온 클라우드에서는 다양한 분석 로직을 통해서 이 다운로드되는 파일을 이제 훑어봅니다. 안에를 파봐서 분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석한 파일 내부에 숨겨진 악성 코드가 있는지 탐지하게 되고, 없으면 보내주고, 있으면 차단하는 기능인데, 뭐 종적 분석, 동적 분석, 프로파일링, 행위 기반, 뭐 샌드박싱, 뭐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해서 이제 하나라도 놓치는 경우가 없게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모니터랩에서는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이 AI랩스라는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랩스라는 플랫폼과 연계를 하고 있고요. 뭐 최신 위협 동향이나 뭐 최신 위협 정보를 굉장히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고, 뭐 새로운 공격 벡터나 악성 코드로부터 조금 더 안전하게 이제 내부 리소스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이 AI랩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이아스프 마지막 세션 위협 인텔리전스 관련한 세션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저희 세션 발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RBI입니다. 위에 써놨다시피 망분리 규제 완화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보안 서비스입니다. 모니터랩의 SSE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 저희가 RBI도 제공하는지는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망분리 규제 완화 이슈와 시기가 겹치게 되면서 이번 시간에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뭐 지금까지 금융권에서 그동안 뭐 물리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금융사의 내부 네트워크랑 외부 인터넷을 분리시켰죠. 어떻게 보면 보안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전하겠지만, 이런 보수적인 접근, 뭐 클라우드나 인터넷 서비스 활용을 못하게 하는 접근이 업무적으로 더딘 발전의 원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더 발전된 툴, 뭐 SaaS 앱이나 생성형 AI 사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에 따라서 보안 대책도 함께 마련해라라고 하고, 지금 저희는 이 장표에 있는 RBI가 이런 보안 우려를 대응하는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RBI, 뭐 리모트 브라우징 아이솔레이션, 말 그대로 원격에서 브라우징을 격리한다. 사용자가 뭐 웹브라우저를 들어가게 되죠. 이 사용자의 브라우징을 사용자 장치, 사용자가 로그인하는, 뭐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장치로부터 완전하게 격리시키는 겁니다. 뭐 사용자가 이제
하고 있는 웹 브라우징 세션을 뭐 디바이스가 아닌 원격지에서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디바이스의 직접적인 악성 코드 노출을 원천 방지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조금 더 설명하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게 사용하고 있는 웹 브라우저들은 이 서버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온전하게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 디바이스에서 뭐 다양한 보안 메커니즘, 프로토콜 통해서 이 신뢰를 하나하나 검증하긴 하지만 이 서버 측이나 클라이언트 측의 보안 메커니즘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서버가 주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웹 브라우저에서. 설령 뭐 히든 리스키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위협 정보라도 완전하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웹페이지의 악성 코드가 사용자 시스템에 감염이 돼서 실행되는 경우, 뭐 악성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브라우저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요. 그 말인즉슨 뭐냐, 규제 완화로 퍼블릭 영역의 SaaS 앱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네트워크 상에서의 잠재적인 공격 표면이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웹뿐만 아니라 SaaS 앱, 뭐 제네레이티브 AI도 사용하게 되면 표면이 늘어나게 되니까요. 공격자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소리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브라우저 격리 솔루션이 지금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뭐 기존의 보안 방법들, 뭐 SWG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보안 위협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보호 계층을 제공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뭐 직원이나 사용자들이 어디서든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을 하겠죠. 근데 RBI가 적용된 경우에는 이게 보시는 장표처럼 실행되는 모든 것들,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모든 것들은 1차적으로 저희의 완전하게 격리된 아이온 클라우드 RBI 서버에서만 실행이 됩니다. 그 후에는 이제 격리된 공간에서 실행된 오직 그 결과값만 뭐 이미지 형태든 뭐 비디오 스트리밍 형태든 렌더링 되어서 사용자 브라우저에 눈으로 뿅 하고 뿌려두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 사용자에게 웹 콘텐츠가 직접적으로 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뭐 서버에 숨겨진 뭐 잠재적 위험이 사용자 장치에 도달할 수 없게끔 해서 보안을 이룩하게 되는 거죠. 특히 저희 RBI는 앞서 말씀드린 SWG랑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미 악성 사이트다, 뭐 비업무 사이트라고 알려진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트래픽은 RBI 사용 없이도 SWG 통해서 먼저 원천 차단할 수 있죠. 뭐 그런 경우에는 RBI 사용 리소스를 대폭 줄일 수 있는데 이게 코스트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베네핏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악성 웹사이트는 지금도 우후죽순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판별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URL 필터링 카테고리 영역에 존재하지 않는 흔히 그레이 사이트라 불리는 이런 콘텐츠들은 악성 코드가 있냐 없냐 유무 관계없이 모두 RBI 검증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얘가 좋은 사이트야, 관계없어. 얘가 나쁜 사이트야, 상관없어. 모든 사이트를 검증하는 바로 제로 트러스트를 적용하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SWG와 RBI를 함께 사용해서 완벽한 제로 트러스트 웹 보안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저희 서비스에 지금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파일 다운로드. 이런 파일 다운로드처럼 브라우저를 격리하더라도 결국 사용자에게는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격 브라우징에서는 사용자가 완전히 격리돼서 이 브라우징 세션은 사용자에게 닿지는 않지만 이 다운로드 받아진 파일은 결국 사용자에게 오게 되잖아요. 필연적인 보안 위험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 RBI 안에 있는 CDR, Content Destruction인데, 이제 RBI 통해 다운로드되는 파일, 뭐 한글, PPT, 엑셀 등들을 CDR로 뭐 내부에 있는 실행 콘텐츠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흔히 표현하는 무해화 한 후에 전달하고 RBI 환경에서 사용자가 다운로드하는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는 거예요. 딱딱딱 열어서 실행 코드가 있어. 이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몰라. 제로 트러스트 적용해서 모든 실행 콘텐츠를 제거한 후에 이제 PDF 형식으로 사용자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뭐 이렇게 웹 브라우징 완전 격리에 이어서 뭐 파일 다운로드 또한 뭐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따라 철저히 검사를 한 다음에 이제 망분리 규제 완화 시대가 요구하는 엄격한 보안 요건, 뭐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완성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망분리 규제 완화 시대에 대응하는 모니터랩의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사용하게 계신 뭐 개별 보안 서비스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아이온 클라우드 같이 뭐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효과적으로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 지금 이제 공격 벡터가 넓어지고 있는 규제 완화 시대의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된 방식으로 필요한 보안들만, 필요한 기능 등만
조합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고요. 뭐 이렇게 해야만 규제가 완화된 환경에서도 뭐 기업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로 나가는 외부 네트워크로 나가는 트래픽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긴 발표 마치겠습니다. 망분리 규제 완화 이슈로 보안 기준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저희 모니터랩도 이에 부응하는 강력한 보안 서비스 솔루션들 제공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